핀란드 수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럼 영국은요? 그러면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그럼 마지막으로 루마니아는요? 루마니아는 현재 요즘은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나 때는 말이죠. 여름엔 호러나 공포 영화였거든요. 마침 또 요즘 태견님이 흑별기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태견님 드라마 홍보도 하고 콘서트 홍보도 하고 얼마네 국방 홍보원 콜? 오실 때 준호님도 이철라이 홍보원으로 가자 까딱까딱 까딱까딱. 무서운 거 전설의 고향 구미호가 제일 그렇지 않나? 천연귀신? 피디님들 옷이 중요냐고. 제 옷은 80% 이상이 TPO잖아요. 빨간색 하면 생각나는 뱀파이어 하면 어디? 바로 루마니아. 요즘 루마니아 핫합니다. 지난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장에서 클라우드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후 루마니아 언론이 K9을 주문한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6월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결과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소식을 알아보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수출부터 성능 개량까지 바로 가보자. 고!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화력수부장 이명은입니다. 우리의 대표로 자랑하는 무기인 K9 앞에서 이 K9에 대해서 성능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A2로 성능 개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북한에 강화되고 있는 포병 전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입니다. 북한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포병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병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타격 능력이 필요하여 성능 개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9A1 그리고 개량될 K9A2까지 우리나라 K9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나라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9 운영 클럽 유저 클럽의 홍보를 통해서 기존의 K9을 수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지금 신형 자주포 획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K9 성능 개량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역시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형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계획으로 국내 생산 개량과 연계해서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이번 입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의 K9은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온 우리의 내부적 노력이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K방사는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육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만이 지금의 K방사는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K9 자주포 성능 개량은 이러한 선제적 대응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K9 자주포 성능 개량은 이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초장사정 사거리 증대, 유무위 복합 자주포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투자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부장님 설명을 들으니 현재 상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K9 자주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러 가자.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생산 현장이고 기술을 개발할 때 체계 개발하는 시작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실에서는 어떤 전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 K9 2차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K9A1과 비교해서 K9A2가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주포는 크게 차체, 무장, 포탑으로 구분되고 차체와 무장은 K9A1하고 거의 동일하고 포탑 부분은 탄약 운용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한 신규 포탑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승무원의 생존성, 안전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지휘소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탑 원격 운용 장치와 무장인 K-6 12.7mm 중기관총을 RCWS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냉방 장치와 자동 소화 장치를 추가로 지원됩니다. 탄약 분야에서는 포탄은 기존 탄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장약을 사용하면서도 자동화 장치 운용과 발사 속도 증대에 적합한
분가마 단위 장약을 전용으로 사용하며 신관은 전자식 신관을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존의 K9 A1 자주포는 승무원이 직접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한 것을 완전 자동화해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포포탑 구동을 전기식 구동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주포에서 그 사격을 하고 표적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방열을 하든가 이것들을 전부 다 자주포 내에서 승무원이 그동안 운용하는 것을 사이지소나 사이지 장갑차로 원격으로 사격과 방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탑 원격 운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완료됨으로 해서 자주포의 활액 성능인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6발에서 9발까지 즉 1.5배를 향상시켰고, 운용 인원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핵심 기술은 개발은 완료됐지만 체계 개발에 진용하려고 보니까 야전 운용성이나 정비성, 안전성 분야에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2년 동안 자체 투자해서 뒤에 보이시는 포탑 구동 장치와 자동화 장치를 시험하고 개발하여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신경 써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K9 2차 성능 개량은 발사 속도를 증대하고 운용 인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약을 적재하고 이송하고 장전하는 탄약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탄약 장전 장치입니다. 뒤에 보시는 탄약 운용 자동화 장치는 기존의 탄을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장전하고 장약을 수동으로 장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왼쪽에 있는 장치는 포포탑 구동 장치인데요.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이 사업은 성능 개량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K9 A1에 운용하고 있는 파워팩이나 해주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또 탄약 적재량 48발은 그대로 적재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 중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존의 K9 A1의 기동 성능인 시속 60km, 종경사 60%를 기동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된 전투 중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전투 중량 절감을 위해서 경량화 궤도를 선행 개발하고 있고 고무궤도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자동화 장치를 각 담당자 엔지니어들에게 중량 절감 목표를 부여해서 전투 중량 절감을 위해서 미세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는 89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개발하여 국내 명품 무기체계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방 전력 증강은 물론 2000년 이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1위 달성과 K방산 수출의 주역으로서 국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9 2차 승객연 사업도 올해부터 26년까지 체계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K9 A2 명품이 재탄생되도록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